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3장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원리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 원자의 기본은 핵이라는 게 있고, 그쵸? 요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연료가 이제 우라늄이라는 거죠. 우라늄. 우라늄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우라늄 U 23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성자가 이 핵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 핵이 2개 또는 3개로 분류가 되겠죠. 그죠? 이게 핵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핵과 또 다른 작은 핵이 생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다른 중성자와 또 다른 중성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중성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원래 있던 핵과 그쵸? 원래 있던 핵과 이 분리된 핵 간에 질량의 차가 발생하겠죠. 이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에너지는 곧 질량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더한 값과 요 값이 서로 다르겠죠. 자, 그럼 요 더한 값과 요 원래 있던 핵과의 차만큼 뭐가 발생하냐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가 됩니다. 열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물을 끓입니다. 그죠? 물. 자, 물을 끓이면 얘가 뭐가 됩니까? 증기가 됩니다. 증기, 그죠? 증기. 그럼 이 증기는 다시 뭐라냐? 이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터빈.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이것이 이제 복수기로 오게 되고, 요 복수기가 다시 원자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의 화력 발전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을 끓이는 방식이 보일러냐? 보일러면 이것이 이제 화력 발전이 되는 거고, 이것이 원자로다. 원자로라고 하는 건 이러한 핵 반응,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공간, 그걸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데, 어쨌든 물을 끓이는 곳이 보일러면 화력 발전이고 원자로면 원자력 발전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차이는 뭐밖에 없습니까? 보일러, 원자로. 요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화력과 비교해서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원자력 발전의 특성. 네, 특징. 자, 원자력 발전의 한번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료가, 우라늄입니다, 우라늄. 이 우라늄이라는데, 이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라늄 1g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 3톤에 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료가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소형화 가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단위 최적당, 그러니까 발전소의 단위 최적당 출력이 크므로 용량이 똑같다면, 출력이 똑같다면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연료 자체가 지금 어떻습니까? 화력에 비해 엄청 작죠? 작기 때문에 수송 또는 보관에 어떻습니까? 유리하다. 화력에 비해서 수송 및 보관에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 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을 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재가 나옵니다. 즉 폐기물, 즉 재가 나오는데, 이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새로운 연료가 사용 중
연료 사용 중 새로운 다른 연료가 발생합니다. 연료 생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이 우라늄이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실질적으로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우라늄은 U235로 얘가 한 90% 이하입니다. 뭐 거의 1%라고 보시면 되고 핵 분열이 불가능한 U238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거의 뭐 99%,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라늄 1g에서 일을 하는 건 이만큼의 연료란 얘기죠. 자, 근데 자, 중성자가 얘를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때리면 핵이 분열이 되고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 중성자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고속 중성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중성자. 그때 이 고속 중성자가 얘를 때리면 U238을 때리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우라늄이 나오고 얘는 또 다른 이제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옵니다. 플루토늄이 뭐예요? 다시 얘가 이제 PU 239 이렇게 되는데 자세한 숫자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간에 자, 얘는 발전이 가능한 연료이고 얘는 사용할 수 없는 애인데 중성자가 핵을 때리면서 사용할 수 없었던 애가 뭘로 바뀐다? 플루토늄으로 바뀐다. 근데 얘는 이제 고속 중성자로 이제 얘를 때리면 이제 플루토늄이 되는 건데 이 플루토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뭡니까? 핵사찰. 즉 이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폭탄의 원료가 됩니다. 원자 폭탄의 원료가 되고 또 얘도 새로운 다시 연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연료 사용 중에 즉 우라늄을 사용 중에 또 다른 연료인 이 플루토늄이 생산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자, 단점으로는 뭐가 있느냐? 단점에는 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방사능, 그죠? 방사능 유출에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방사능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 자, 화력 발전에 비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건설비가 비쌉니다. 건설비가 비싸다. 건설비가 비쌉니다. 일곱 번째로는 이 화력 발전에 비해서 열효율이 나쁩니다. 열효율이 약간 낮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의 특징은 뭐와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화력 발전과 비교해봤을 때, 자, 연료의 부피가 작다. 우라늄 1g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석탄 3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를 출력이 동일하다라면 소형화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의 수송 보관이 유리하고 연료를 사용 중에 어떤 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연료가 생산이 되고, 자, 단점으로는 이제 방사능이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건설비가 비싸고 열효율이 낮다. 이 방사능에 의해서는 핵폐기물도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자력 발전은 특징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로 이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원자로 이론. 자,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핵 반응이 그죠? 일어나서 그죠? 핵 반응에 의한 열이 나는 거죠. 그죠? 이 핵 반응이 일어나서 물을 끓이는 거죠. 증류수를 발생시키겠죠. 그죠? 이게 이제 원자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꼭 증류수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증류수가 아니라 이제 증기죠, 증기. 증기를 발생하는 원자로도 있지만 증기를 발생하지 않는 원자로도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핵 반응에 의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죠?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핵 분열이라는 게 있고 핵 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핵이 몇 개로, 2개 이상으로 나눠지면서 여기에서 이 질량의 차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핵 분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핵 2개 이상이 합쳐져서, 그죠? 합쳐져서 질량이 더 큰 핵이 생성되면 또 마찬가지로 질량 차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 이것을 우리가 핵분열, 핵융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자로의 구성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핵연료에는 천연 우라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있다. 핵연료로는 천연 우라늄,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쓰고, 자, 이 냉각제에는 얘는 이제 경수를 쓰고 일반적으로 중수를 쓰고요.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얘는 이제 경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뭐 들었던 뭐 뉴스에서 듣던 뭐 경수로, 뭐 중수로, 뭐 이런 얘기 좀 뭐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핵 연료를 이제 천연 우라늄, 그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로의 구성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감속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냉각제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어봉.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감속제, 냉각제, 제어봉.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중성자가 핵을 때리게 되면 여기에서 또 다른 핵이 2개가 분리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또 다른 중성자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중성자. 자, 그러면 이 중성자는, 이 분열이 되자마자 나온 중성자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자, 이 고속 중성자는, 자, 에너지가 약 2 메가 EV. 이건 QV 하면 에너지가 이제 줄인데, 어쨌든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자, 고속 중성 2 메가 EV 에너지에 갖는 고속 중성자, 빠른 중성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로는, 자, 우리가 에너지, 실질적으로 핵분열이 되는 우란이 뭐냐? 235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고속 중성자는 얘랑 핵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빠른 이 중성자를 뭘로? 속도가 느린 열 중성자로 만듭니다. 즉, 얘가 0.025 EV 에너지만큼의 중성자로, 즉, 고속 중성자를 이 열 중성자로 만드는 것이 뭐냐? 감속제다 이겁니다. 감속제. 그러니까 이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고속 중성자를 뭘로? 열 중성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중성자를 느린 속도의 중성자로 만들어서 이 열 중성자와 U235라고 하는 우라늄과 다시 핵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 고속 중성자랑, 자, 여기에 U238이라는 애가 반응을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PU239라고 하는 이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겁니다. 플루토늄이.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고속 중성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 중성자를 만들어서 이 열 중성자와 다시 U235라고 하는 우라늄과 핵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이 뭐예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서 중성자가 나오니까 이 중성자는 또 다른
핵을 때리게 되고 다시 또 핵분열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면 원자력 발전소, 발전용 원자로가 되는 거고 이것을 한 번에 빨리 하게 되면 원자 폭탄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수의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 게 감속제다. 그럼 감속제는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중성자의 속도를 감속 능력이 커야 된다. 그죠? 감속 능력이 크고 이 중성자를 흡수를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중성자 흡수가 적을 거, 중성자를 좀 덜 흡수해야 된다. 자, 이때 감속제로 사용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사용되는 것이 경수, 중수, 중수, 그렇죠? 그 다음에 흑연, 산화, 베릴륨.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 감속제라고 하는 것은 고속중성자를 열중성자로 바꾸는데 종류의 경수, 중수, 흑연, 산화베릴륨이 있더라. 여기 경수, 중수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물. 경수, 가벼운 물. 중수, 무거운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속제. 자, 그 다음에 냉각제라는 게 있죠. 냉각. 말 그대로 냉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냉각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로에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는 여기를 원자로라고 보죠. 원자로. 자, 이 원자로 내에서 이 핵분열에 의해서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열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열을 가지고, 그죠? 이 열을 가지고 뭘 합니까? 물을 뭘로 만듭니까? 증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물을 증기로 만들어서 이것은 이제 터빈을 돌려야 되겠죠. 터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로로부터 열을 뺏어서, 그죠? 열을 빼내서 물을 증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자로로부터 열을 외부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냉각제입니다. 그래서 냉각제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로부터 열 에너지를 외부로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인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냉각제도 마찬가지로 특성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열로 빼내려면 그러니까 열 용량이 커야 되겠죠. 열 용량이 클 것. 그쵸? 그 다음에 열 전도도도 높아야 되겠죠. 열 전도도가 높을 것.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습니까? 중성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얘도 중성자 흡수가 작을 것. 그쵸? 이때 이 냉각제에는 뭐가 있느냐? 냉각제에는 경수, 중수, 나트륨은 이제 액체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수, 중수, 나트륨, 칼륨 합금. 자, 그 다음에 비스무스. 그죠? 그 다음에 헬륨, 이산화탄소. 자, 요것은 물이고요. 요거는 액체 금속이고, 요것은 가스. 종류를 보면. 그래서 냉각제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종류를 경수, 중수, 나트륨, 칼륨, 합금, 비스무스, 헬륨, 이산화탄소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봉은 뭐냐? 자, 여기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중성자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였던 게 2개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중성자의 수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이 중성자의 수가 한없이 증가가 되면 연쇄의 작용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서 어떤 사고,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중성자의 수를 뭐 합니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어봉은 이 중성자를 흡수하여 중성자의 수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죠? 중성자를 흡수하여 중성자를 흡수하여 중성자의 수를 조절한다. 중성자를 흡수하여 중성자 수를 조절하는 게 요 제어봉이다. 그럼 제어봉이 갖춰야 될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중성자를 흡수하는 애기 때문에 중성자를 잘 흡수해야 한다. 그죠? 중성자를 잘 흡수해야 된다. 이때 자, 여기에 사용되는 제어봉은 카드뮴. 그렇죠? 카드뮴, 붕소, 하프늄이 있다. 여기서도 이 제어봉의 요 종류, 카드뮴, 붕소, 하프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독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작용. 자,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제어봉이 여기에 있는 중성자를 너무 많이 흡수하게 되면 연쇄 반응이 줄어들겠죠. 연쇄 반응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발전기의 출력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독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중성자의 수가 감소하여 중성자 수 감소로 뭐가 되는 겁니까? 연쇄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이 연쇄 반응 감소에 의한 출력이 저하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독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결국에는 이 중성자를 많이 흡수하면 연쇄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출력이 저하가 되는데 이걸 독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또한 고속 증식로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로 종류에서 고속 증식로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얘는 중성자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고속 중성자를 제어봉이 뭐라고 해요? 흡수할 수 있는 애는 없기 때문에, 고속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애는 없기 때문에 이 고속 증식로에서는 독작용이랑은 무관합니다. 그 내용도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을 해 두시고, 고속 증식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체라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이 반사체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원자로부터 연쇄 반응, 핵 반응이 일어나면 뭐가 나옵니까? 방사능도 나오고 중성자도 나올 거죠, 그죠? 그것을 중성자가 나오게 되면 중성자가 부딪혀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대로 반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반사체다. 그러니까 즉 외부로, 중성자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게 요 반사체가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 사용되는 게 경수, 중수, 흑연, 베릴리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거 뭐야? 감속제랑 똑같은 애가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차폐제. 차폐제라고 하는 것은 원자로로부터 나오는 방사능. 그렇죠? 요 방사능으로부터, 요 방사능이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방지하는 게 요 차폐제가 되겠죠. 그죠? 외부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자, 그럼 이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가서 이 구조물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방사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이 차폐제이며, 이 차폐제에는 뭐가 있느냐? 물, 콘크리트,
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차폐제의 종류, 물, 콘크리트, 납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로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원자로의 종류별로 뭐 사용되는 연료라든가 감속제, 냉각제, 그 다음에 비고는 이제 어디에서 개발이 됐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는 이제 경수로. 경수로라고 하는 것은, 냉각제가 경수로라는 얘기죠. 경수로에서 하나는 비등수형, 하나는 가압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수로, 그렇죠? 중수로. 그 다음에 고속중식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스냉각로.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럼 연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에는 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천연, 우라늄,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라늄을 통해서 핵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부산물로 뭐가 나옵니까? 플루토늄이 나온 거죠.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는데, 즉 연료는 크게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죠. 천연 우라늄, 농축 우라늄, 그 다음에 플루토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경수로, 즉 냉각제를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경수를 쓰는 애 중에 비등수형이라는 게 있고 가압수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경수는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얘도 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요. 중수로는 우리가 물로 된 냉각제 뭡니까? 경수, 중수. 중수 같은 경우에는 천연 우라늄을 쓸 수 있습니다. 중수는 뭘 쓴다? 천연 우라늄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도 쓸 수 있지만 천연 우라늄을 쓸 수 있다. 자,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씁니다. 고속 증식로는 플루토늄 또는 농축 우라늄을 쓰게 되고, 고속가스 냉각로는 농축 우라늄 또는 토륨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농축 우라늄. 자, 그러면 자, 고속 증식로도 농축. 자, 얘도 농축.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멋있네. 농축. 얘 플루토늄. 중수로 뭐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중수로 천연 우라늄 쓸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냉각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제. 자, 얘 두 개 당연히 뭐예요? 경수로기 때문에 얘도 냉각제 뭡니까? 경수. 냉각제 뭡니까? 원자로로부터 열 에너지를 빼내는 걸 이제 냉각제라고 하죠. 자, 중수로는 당연히 여기가 중수가 되겠죠. 그죠? 중수. 고속 증식로는 얘는 나트륨을 씁니다. 자, 이 나트륨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트륨을 쓰는 이유는 나트륨이 중성자 흡수가 적습니다. 중성자 흡수가 적어서 나트륨, 또 나트륨, 칼륨, 합금 뭐 이런 거 쓰고, 자, 가스 냉각로 같은 경우에는 냉각을 뭘로 한다? 가스로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헬륨을 사용합니다. 헬륨. 자, 이 중수로 같은 경우는 CAD, 그죠? CAD라고 되어 있나요? CANDU. 뭐, 이거는 이제 캐나다. 중수로.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중수가, 우리가 경수. 얘가 확식 H2O고요. 중수는 D2O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AN, 캐나다. D, 경수로. 아니, 중수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 원자로별 사용되는 연료와 냉각제가 문제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자, 가압수형 정수로, 비등수형 경수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가압수형 원자로. 가압수형 원자로.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수형 원자로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자, 이 원자로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로. 원자로에서 핵반응이 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 에너지가 나옵니다. 열 에너지. 그쵸? 자, 그럼 열 에너지를 통해서 물이 증기로 바뀔 거고요. 증기를 터빈을 돌릴 거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핵 원자로에서 열 에너지가 빼내야지 이 증기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자, 어쨌든 비등수형과 가압수형은 경수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열 에너지를 빼내는 방법에 따라서 가압수형이라는 게 있고 비등수형이라는 게 있어요. 비등수형.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등수형. 비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자, 1기압에서 자, 1기압에서 물이 끓는 점이 몇 도입니까? 100도씨입니다. 그죠? 100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자,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증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1기압에서 100도씨에서 증기가 어떻게 한다?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산에 가보면, 자, 산의 기압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기압이 낮습니다. 그죠? 낮아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물을 끓이면 금방 끓습니다. 그러니까 100도씨가 안 되어서 물이 끓는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더 밑으로 압력을 더 주면 압력이 커지면 요 끓는 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끓는 점도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자, 가압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냉각수가 여기를 거치겠죠. 냉각수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옵니다. 원자로를 거쳐서 이 냉각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열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뭘 하냐?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높입니다. 압력이 높이면은 얘는 비등되지 않고, 즉 뭐야? 끓지 않고 300도씨가 됩니다. 압력을 높여서 온도를 가해도 얘가 300도씨인데도 물이 끓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이 끓지 않고 여기에 열교환기를 사용합니다. 열교환기를 사용해서 그럼 여기에서 받는 물은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여기서 증기가 되는 겁니다. 증기. 그러니까 얘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보도록 할까요? 요렇게. 자, 얘는 여기에 있는 냉각수는 여기서만 순환을 하는 건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압력이 높아 300도씨의 물이 끓지 않는 압력을 높여서 물이 끓지 않게 만들고 얘서 여기에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 자 이쪽에 얘는 열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만 전달하고 얘는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가압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냉각수의 압력을 높여서 물이 끓지 않게 하고 열 교환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 열에서 여기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가압수형 원자로인 거고요. 비등수형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원자로에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 원자로에 그냥 물을 집어넣어서 이 물을 증기로 만드는 겁니다. 증기. 이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것이 비등수형이라는 겁니다. 비등이라고 하는 것은 끌어서 증기가 되는 거를 우리가 비등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비등이라고 하는 게 보일링인데 어쨌든 자, 이 비등수형은 직접 방식이고요. 직접 방식. 이 원자로에서 직접 물을 끓여서 이 물이 증기가 되어 터빈을 돌리는 거고, 그러니까 직접 방식이고, 가압수형은 간접 방식입니다. 간접 방식. 즉, 열 교환기라는 것을 이용한, 즉, 이 냉각로가 압력을 가해서 여기에 있는 물은 끓지 않고 300도씨가 돼도 끓지 않고 압력이 약 160kg/세제곱 제곱미터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끓지 않고 300도씨의 물이 끓지 않고 여기를 순환하고 열만 바깥으로 보내서 열교환기를 통해 바깥으로 보내서 그 열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간접 방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합수형 원자로의 특징과 비등수형 원자로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자, 냉각제에 물이 비등하지 않게끔, 즉 여기에 있는 것은 압력을 높여서 물을 끓지 않게끔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약 160kg/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온도가 한 320도씨. 320도씨. 근데 얘는 물인 겁니다. 여기를 도는 거고, 자, 여기서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온 물은 압력이 약 55kg/제곱센티미터에 약 물의 온도의 값이 2차 측의 약 값이 270도씨 정도가 되어 증기가 된다는 얘기죠. 압력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가압수형의 특징은 자, 열교환기라고 하는 간접 방식이므로 자, 이 원자로에 있는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는다. 이거 열교환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간접 방식이므로 방사능 누출 위험이 적다. 그죠? 이러한 특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열출력이 크다. 자, 세 번째로는 간접 방식이다 보니까 설비가 복잡하다. 복잡하고 고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이 비등수형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직접 방식이죠. 그죠? 직접 방식이므로 자, 여기서 나온 증기에는 뭐예요?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증기 누출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직접식이므로 설비가 간단.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자체가 간단하다는 게 아니라 설비가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가압수형과 비등수형의 특징들, 가압수형이 뭔지, 비등수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요. 가압수형은 뭐예요? 기호로 하게 되면 PWR이고, P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비등수형은 BWR입니다. B는 보일링, 끓인다, 그죠? 보일링, BWR,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압 중수로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압 중수로형. 지금 좀 전에 한 거 가압 원자로, 비등수형 원자로는 경수로형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압 중수로입니다. 가압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죠. 간접 방식. 근데 냉각제를 뭘 쓴다는 얘기입니까? 중수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중수로는 D2O. 그죠? 자, 요 가압 중수로의 특징은 뭐냐? CANDU.
캐나다 중수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압 중수로의 특징은 자, 중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가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요.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냉각전후는 이제 중수를 사용하죠. 자,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고 중수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중수의 특징이 뭐냐면 중수는 중성자 흡수가 적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중수가 고가이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우라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라늄을 가공을 농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 흡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효율이 좋다라는 특징이 있고 대신에 중수가 비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고속증식로입니다. 고속증식로. 자, 이 고속증식로는 FBR 이렇게 됩니다. FBR. 자, 고속증식로는 쉽게 얘기해서 얘는 꿈의 원자로입니다. 꿈의 원자로. 꿈의 원자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원자로다 이거죠. 자,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우리가 원자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0% 이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자로 U238이고 실질적으로 핵분열이 일어나는 건 조금 요만큼 U235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가 실질적으로 열중성자에 의한 핵반응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95%에 해당하는 U238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고속 증식로를 사용하면 이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 중성자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이 고속 중성자를 사용하면 이 고속 중성자가 얘랑 반응하면 얘가 뭐가 된다? 플루토늄이 된다 이겁니다. 이 플루토늄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우라늄 1g 있으면 그 중에 5%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 고속 증식로를 이용하면 이거를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서 이 연료에 대한 소비가 기존보다 60% 이상 향상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좋은 원자로인데 사용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아직 기술 개발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 고속 증식로는 고속 중성자를 쓰기 때문에 핵이 분열되면 바로 고속 중성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감속제가 필요 없어, 그죠? 감속제가 없어도 된다, 그쵸? 자, 감속제가 없어도 됩니다. 자, 그럼 고속 증식로란 무엇인가?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 중에 자, 전환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환비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자, 얘네들이 핵 반응이 일어나면 얘가 고속 중식로에서 U238이 분열되면, 여기 있는 게 분열되면 또 다른 U238이 될 거고요. 그죠? 어떤 거는 PU239 플루토늄이 된다 이겁니다. 그쵸? 얘는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자, 얘는 U238이 되고, 그 중에 중성자와 반응해서 얘는 플루토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도 연료이고 얘도 또 다른 연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 전환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 연료에 대한, 그죠? 그럼 얘는 핵 반응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연료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새로 생성된 연료비.
비율을 우리가 전환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고속 증식료라고 하는데, 자, 이 아래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전환노라고 하고요. 얘가 아래 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얘는 연료가 어떻게 된 거야? 증가된 거죠. 그래서 증식료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고속 증식료는 이 값이 1보다 크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경수로나 경수로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비가 한 0.5가 되고 고온가스로 가스로 같은 경우에는 증식비가 0.6에서 한 0.8 정도가 되고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2 정도가 되더라.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때 냉각제로는 이 고속 증식로에서 아까 얘기했죠. 냉각제는 나트륨, 그죠? 액체 금속 나트륨을 쓴다. 그 이유는 중성자 흡수가 작기 때문에 냉각제로는 요 금속 액체인 나트륨을 사용이 된다. 그죠? 자, 이때 이 나트륨이 물이나 또는 공기를 만나게 되면 바로 그냥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이 이 배관을 부식시킵니다. 이 배관을 부식시키면 물과 공기를 만날 것이고 바로 폭발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속 증식로 같은 경우에는 이 나트륨을 관리할 수 있는 아직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실화에서는 약간 아직 완벽한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완벽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꿈의 원자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의 전체적인 이제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원자로에 대해서 아시면 우리가 기사 문제에서 출제되는 원자로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